유문무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화가 적어진다 라고 하는 그 옛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위기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들어야 될 그런 경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PR의 이영훈 전무입니다. 저는 1991년 말에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하여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2001년도에 KPR에 합류해서 20여 년간 홍보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고객사에서 위기 사건이나 이슈가 있었을 때 위기나 이슈 컨설팅 또는 중장기 홍보 전략 수립하는 컨설팅 같은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급작스럽게 갑자기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현대 기업의 위기 특징은 다양해지고 빨라졌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또 경영 범위가 세계화되면서 위기 발생 요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갑질, 젠더 감수성 이런 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새로운 위기 유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위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그만큼 변해가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고요. 위기를 보는 또는 문제 해결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그냥 보고 있지만 않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 성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것의 발달로 위기의 전파 속도나 경로 같은 것이 훨씬 다양해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기업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은 어떤 시대의 변화와 가치관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런 흐름들에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그런 대형 사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런 사건 규모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회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옛날에 영화 감독하고 우리나라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막 갈등을 일으켰던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자체 간에 서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그냥 단군 이래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라든지 최근에는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또 방법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다 이 상대방이 있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그러한 과정이 중시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위기 사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그걸 밝히고 그 다음에 뉴스 미디어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그런 이해관계자 등 외부인들이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잘했다 또는 못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그 상대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요소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수 있다면 그것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보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특히나 상대방의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입장이 옳은지 그리고 옳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공감을 이루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인지 그런 것을 반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유문무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화가 적어진다 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위기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드려야 될 그런 경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